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명절에 복귀 수요일 날 책임지고 있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투자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내용들을 또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장 마감 좋았습니다. 장대 양봉, 양대 지수 모두 거의 종가가 고가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감부터 먼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1.2% 상승해서 2,20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비슷하게 1.3% 정도 상승해서 749포인트로 이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굉장히 좀 강한, 그러니까 강하다는 게 장중에 출렁거린 게 아니라 쭉 원웨이로 상승을 해주는 굉장히 좀 견조한 어떤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변화라는 건 이제 수급적인 변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의 어떤 동향 자체,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이죠. 추세가 전환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추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한 달여는 추세가 없이 단순 이제 하루하루 어떤 뉴스나 이슈에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좀 보이는 장세였죠. 그러니까 추세라는 거는 그 어떤 뉴스나 이슈의 반응이 더딘 겁니다.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악재 시장이 둔감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복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고요. 제가 조금 키웠는데 여기 보시면 지난 그 60일선에 이렇게 그 지지를 받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나서 보시면 지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수요일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이 상승 추세 전환을 만든 수급도 외국인이고 글로벌 시장의 추세도 상승으로 전환됐고 이 모든 게 어우러졌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식에 굉장히 비중을 둬가지고 현금 비중을 확 낮추고 주식을 베팅해야 되는 어떤 시기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고요. 지난 1월 동안 2월 동안 올라온 거를 한 달여 조정을 만들고 주요 이평선 지지 라인에서 받고 글로벌 시장의 공통된 패턴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끌어올려진다. 이거는 추세가 전환된 강세 패턴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조금 우려할 수도 있는 어떤 패턴이었어요. 보시면 1, 2월 동안 쭉 밀어 올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끌어올려준 코스닥 지수였는데 이 고점대에서 저항을 계속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악재도 계속 쏟아져 나왔죠. 여러 가지 신라젠, 얼마 전에는 코롬 티슈진의 어떤 악재가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보시면 역시나 여기서 주요 이평선 지지받고 금, 월, 화, 수 추세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더 강한 시장이에요, 현재로서는. 하지만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제약바이오의 어떤 악재적인 부분이 다른 종목으로 환기되지 않고 개별 종목 단으로는 또 신고가를 내는 흐름을 내는 종목들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그래도 반등을 만들어주면서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다시 이제 그 상승 흐름을 다시 타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기술적인 포인트, 글로벌 시장, 수급적인 포인트까지 같이 어우러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 먼저 이제 체크해 볼 포인트는 이제 그 중국 상해 증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돌파가 나왔습니다. 여기 상해 지수가 지난주에도 제가 요 박스권인데 요거를 돌파할지 여부가 중요하다. 아니면 옆으로 얼마나 이제 횡보할지가 중요하다 했는데 바로 돌파해 버렸어요. 돌파했죠? 금, 월, 화, 수 이렇게 4일 동안.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중요한 신호로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여러 가지 어떤 중국의 제조업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좋게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 있는 산업재 종목들도 저점을 다지고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호로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미국 시장, 다우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 시장도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결국 이제 V자 반등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다소 좀 조정을 보였는데 이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될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거를 길게 가져가지 않을 만한 예, 최근에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동조화되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려는 모습. 결국은 미국 시장이 여기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블로 간다. 예, 나쁜 의미의 이제 버블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은 뭐 경기가 확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주요 이제 주도주군들, 뭐 기술주군들이 예, 요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 강세장의 끝 마무리는 버블이 만들게 되겠죠. 예, 그 버블기로 간다는 거는 굉장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간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 돌파할지 여부가 중요한데 지금 전 세계적인 동조화 흐름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어떤 유동성 푸는 어떤 공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추이를 보지만 굉장히 완화됐고 일시적인 어떤 기회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패턴들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건 좀 짧게 들어가겠습니다. 유럽 시장 흐름이고요. 예, 유럽 시장도 지금 추세가 전환되는 패턴과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보시면 이 중장기 이평대를 돌파하려는 어떤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럽 시장도 잠깐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인도 증시 한번 볼게요. 신고가 흐름을 냈습니다. 예, 인도 증시도 세계 증시에서 이제는 중요해지는 어떤 이제 지수 그 증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예,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인 어떤 동조가 되고 있다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보시면 강한 어떤 흐름으로 지금 전고점 라인을 돌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증시도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만 증시도 이 중장기 이평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하는 형태예요. 지금 예, 여기 보시면 이 부분들이 지금 아시아 증시, 뭐 미국 증시, 뭐 중국 증시 전부 다 지금 가볍게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어우러져 가지고 강세 패턴으로 간다. 완전 강세라고 보기보다는 추세가 확실히 반전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는 것을 모든 신호들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올려준 거는 수급의 힘이 가장 주요했고 어떤 이슈가 발생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의 수급보다는 최근에 동향을 좀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수급이고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최근 4일 연속으로 이제 순매수를 하는데 적지 않습니다. 2천억대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개인들만 이제 매도하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4일 동안에 추세 전환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 수급의 대부분은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오는 프로그램 비차익 수급입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프로그램적인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프로그램 비차익 수급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2,700억 정도가 지금 예, 프로그램 비차익 수급으로 들어왔죠.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여기 보시면 예, 화면이 잠깐 좀 꺼진 것 같네요. 예, 하여튼 그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력한 지금 수급을 밀어붙이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패턴을 지금 상승 전환 신호로서 만들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글로벌 시장 지금 체크해드렸죠. 그리고 국내 차트 체크해드렸고 그리고 수급까지 같이 버무려진 이 모든 게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현금 비중을 확 낮춰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보실 때 예, 공격적으로 베팅해야 될 때 베팅해야 돼요. 예,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일주일 만에 여기 복귀 나와서 하는 거지만 예, 여러분들이 이 확실하게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확실하게 인지하면 공격적으로 지금 베팅을 해야 돼요. 예, 지금 화면이 이제 나오네요. 예. 하여튼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공격적인 베팅을 해도 되는 어떤 구간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주식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종목 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오늘 게임주가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따가 이제 IT도 좀 짚어볼 텐데 일단은 게임주가 그 중국이 그동안 지금 1년 넘는 기간 동안 그 게임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뭐 국내에 있는 게임사 그리고 해외에 있는 게임사의 출시를 이제 막았어요. 그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만 한 8천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3개월 만이죠. 13개월 만에 그 처음으로 외자판호, 예, 해외 이제 게임사의 이제 게임을 30종 이제 승인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관련 주들이 이제 오늘 굉장히 급등을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향후 조금씩 그래도 문을 열어주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는 거를 뭐 이렇게 좀 예견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을 펼쳤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2개 기업이 거기 이제 30종 승인된 게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룽투코리아하고 NH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보시면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크지 않은 캐파를 지닌 기업이라 가지고 오늘 또 차익 매물 좀 나왔습니다. 이런 패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됐다가 호재가 나왔을 때 여기 양봉으로 떴을 때 앞서의 매물이 바로 가까이에 있으면 이게 음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도 오늘 매물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죠. 나오면서 음봉으로 떴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제 그 승인된 게임을 갖고 있는 컴패스라는 게임을 갖고 있는 이제 NH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기업의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지수가 출렁출렁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향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 올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는 거, 글로벌 그 뭐 디즈니라든지 뭐 닥터 마리오 같은 IP를 가지고서 신작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어떤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갭으로 떴는데 역시나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다소 음봉으로 이제 마감했지만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룽투코리아보다는 이제 NH 엔터가 조금 더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중국 모멘텀 치면 이제 게임 중에서 웹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웹젠 같은 경우 오늘 6% 정도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추세가 완벽하게 돌려지지 않는 아직까지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중장기 이평선을 완전히 돌파를 해버리는 게 깔끔한데 그러지 못하고 음봉으로 좀 마감했기 때문에 조금 더 숨고르기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어떤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역시나 이제 게임주 중에서 탑픽은 NC소프트입니다. 지금 같은 장세 속에서 그래도 지수가 최근에 출렁거릴 때도 불구하고 위로 이렇게 우상향 패턴을 만들고 중장기 이평선 위에서 계속 주가가 놀고 있죠.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야 되고 그런 어떤 종목에서 탑픽, 주도주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NC소프트고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심히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볼 만한 게임주가 아닐까 그렇게 좀 제시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이 강했고 그 다음으로 또 이제 강했던 섹터가 수소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 강세를 좀 띄었는데요. 요 종목군들은 이따가 또 자세하게 드릴 거니까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좀 드리면 최근에 한 2달 좀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차트의 모습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예. 최근에 저점 인식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든지 한국의 어떤 그 수소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타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의 정부의 공식화된 수소 정책 육성책은 이 한국의 이제 수소 이제 정책 자체가 굉장히 맞아떨어졌고 글로벌 트렌드다. 왜냐하면 국내만 이렇게 하면 이 테마가 일시로 끝날 수가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다 건드리고 트렌드로서 작용하게 되면 이 시세 연속성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차 파동 자체가 매집을 위한 이제 상승이었고 2차 이제 조정을 만들면서 물량 매집을 마무리하고 이 정도 라인에서 이제 진짜 본 시세를 내기 위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EM코리아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이제 수소 충전소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이 지금 차트가 비슷하다는 것 좀 한번 보여드리면 유니크라는 종목, 예, 지금 뒤에 보시는 거는 수소차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부품 기업인데요. 차트가 역시나 비슷하죠? 예, 유니크라는 종목도 상승하고 조정을 마무리 짓고 역시나 이제 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대부분의 이제 이 관련 테마 종목분들이 같은 모양의 차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이해를 한다면 이게 굉장한 기회인지 아니면 이제 뭐 잘못된 판단을 할지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대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차트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좀 유심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코라는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코 역시나 그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기 전에는 그냥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관련주로 묶이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펼쳤고 역시나 지난 1월 달에 이제 1차 시세 파동은 상승을 위한 상승이 아니라 매집을 위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2달여 넘는 기간 동안 또 조정을 보이면서 앞서의 어떤 개인들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을 만들었고요. 최근에 저점을 다지면서 이제 2차 시세 큰 파동을 내기 위한 어떤 전 단계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4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셨을 통신주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상용화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5G 폰도 이제 곧 나오고 요금제를 이제 다 결정지어가지고 지금 내놨습니다. 근데 요금제가 나왔는데 조금 시장에서 실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LTE 요금제보다 더 낮은 가격대 책정과 이 서로 이제 3사 간의 어떤 경쟁이 상당히 좀 심하게 붙은 가격으로 좀 내놓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실망을 한 거죠. 결국 올해에 대한 예측 수익성 면에서 예상치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어떤 심리에 좀 찬물을 끼얹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통신주들이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의 우려를 반영하면서 꺾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노출되고 나서 장대 음봉이 만들어질 때는요. 그게 이제 저점이거든요. 보통 주식의 원리상.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은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제 요금제 나오면서 오늘 보시면 3% 넘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수급 쪽으로도 계속 빼는데요. 결국 지금 시장 자체가 경기 민감 섹터로 이제 이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급도 빠지고 또 요금제에 대한 실망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역별로 이렇게 최근에 밀렸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단기 저점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좀 매력적이진 않다. 왜냐하면 지금 완벽하게 시장은 추세가 전환돼서 상승 패턴으로 가는데 그 상승 패턴을 이끌어가는 거는 IT를 비롯한 이제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그쪽에 수급이 몰리면 계속 몰릴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여기서 빼가지고 포트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경기 민감 섹터로.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매력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저점인 확인되어진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LG U 플러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LG U 플러스도 어떻게 보면 저점 인식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음봉으로 크게 밀어버렸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저점인 겁니다. 결국. 예, 저점이기 때문에 가지신 분들은 이제 일부러 매도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걸 들고 있는다고 시장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진 분들은 고민을 하시게 될 거다. 예, 연간 지금 지수에 대한 어떤 수익률을 지수 대비 이제 수익률을 노릴 때는 통신주가 이제 상반기에는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신 섹터는 5G 섹터는 통신 장비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장비 쪽으로.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이 장비 관련된 종목은 보십시오. 통신주들은 꺾였는데 이건 신고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G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통신 장비주, 5G 장비주는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예, 요걸 좀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서진 시스템 오늘 신고가 내는 패턴을 좀 가져와 봤고요. 그러면 이제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시장이 추세 전환이 되고 강세 패턴으로 가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종목들이 제가 그걸 좀 체크해 드릴게요. 업종별로 최근에 수급이 어땠는지 올해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어땠는지를 좀 체크해 드리면요.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 외국인 기관 개인의 순매수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올해 들어가지고 5조 2천억을 순매수했는데요. 여기서 전기전자 섹터에서만 4조 6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뭐 다른 섹터도 있지만 압도적입니다. 예, 이거는 어떤 패턴이냐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이제 비차익 프로그램 수급이면서 지금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국내 증시에는 지금 일단 반도체, 투톱부터 해가지고 IT 섹터 전반으로 경기 민감 섹터로 수급이 들어왔고 지금 올해 이렇게 이제 상반기 4월까지 지금 이렇게 들어온 자금 자체가 여기서 바로 꺾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예, 이 수급에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고 이게 차트에서도 최근에 지난주에도 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시장이 약간 좀 불안정성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받쳐줬죠. 예, 밀리지 않고. 이 중요한데 올려쳤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올려쳤다는 거는 지금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지금. 하이닉스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신호를 보내줬는데요. 지난주 장단기 금리 역전해가지고 좀 크게 제가 한번 확대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제가 왜 강세 패턴으로 가는 지수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지난주에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에 악재가 터졌는데도 받쳐줬단 말이에요. 61선, 120선까지 밀리지도 않고 받쳐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시장 회복될 때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면서 중장기 이평선 여기 빨간색 주황색 선이 있죠. 241, 481. 요 두 개의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이제 아마존에 납품한 디램이 약간 불량 생겨가지고 하이닉스 쪽으로 물량이 전환된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그건 확인은 확실히 된 건 아니고 어찌됐든 수급에서 나타나는 거는 이 중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로서 일단은 몇 개월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T 쪽에 포트를 어느 정도 담을 필요가 있다는 거를 지금 SK하이닉스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보다는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악재 나올 만한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리저리 이제 루머도 돌고 있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약합니다. 약한 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중장기 이평선 밑에서 지금 놀고 있다는 거죠. 예. 하지만 역시나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추세 전환을 만들어주는 건 IT가 되고 그 IT의 당연히 가장 큰 축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밀려버리거나 되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받쳐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4월 달에는 이제 IT하고 수소에 집중을 해야 된다. 테마단으로는 수소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한번 이제 조금 더 체크를 해드리면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가 본격적으로 수소 경제에 대한 육성책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9년도에 이제 중국이 전기차를 일으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걸고 그때부터 굉장한 어떤 자금들을 집행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성공 사례를 지금 수소에다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중단하고요. 수소차에 대한 어떤 보조금은 확대를 시키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도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또 이제 현대차 비롯한 글로벌 메이커들도 폭스바겐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트렌드를 걸고 확대시키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현대차 비롯한 이 관련 기업들의 어떤 흐름들도 계속 이 큰 트렌드를 물줄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도 수소차 관련된 기업들이 적게는 뭐 30~40%에서 5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동조화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역시나 이제 4월 달에 제가 이제 강세 추세로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꼭 포트에 담아야 될 거는 IT 그리고 테마로는 수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도 이제 중요한 어떤 변화가 있어서 굉장히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또 풍성하고 유용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어서 감사합니다.